네, 안녕하세요. 멀티플레이하며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여러분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화 리뷰는요, 10월에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넷플릭스 영화 버드박스. 예, 수잔 비에르 그 여류 감독이 연출을 한 영화인데요. 산드라 블럭하고 존 말코비치,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이 두 대배우가 출연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또 홍보를 할 때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청각 버전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겠다, 재밌겠다, 야, 이거 공포와 서스펜스가 넘치겠구나, 되게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요, 수잔 비에르 누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연출상까지 받으신 분이잖아요. 드라마 어워즈인가요? 산드라 블록 누님, 말코비치 형님, 왜 하신 거예요? 영화 너무 재미없고 엉망이에요. 너무 실망입니다. 예. 왜 이 영화가 엉망인지 제가 오늘 이 먹방을 같이 멀티플레이어를 하면서 와플을,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맛있게 생겼죠? 네, 요 와플을 먹고 또 육포를 뜯으면서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버드박스 리뷰 시작합니다. 렛츠고! 영화 버드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청각 버전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엉망인 이유가 바로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하고 비교하시면 아주 쉽게 비교가 되세요. 이 영화가 개판인 이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개판인 이유, 첫 번째, 설정이 엉망이다. 이 영화를 자기네들이 어떤 설정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막 설정을 바꿔요. 어떤 설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영화를 찍습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 영화를 보면 괴물이라고 그냥 편의상 할게요.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괴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동을 합니다. 나뭇잎이 날리고 산드라 블락을 쫓아올 때는 나무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죠. 어떤 존재죠. 눈에 보이지만 않을 뻔, 프레데터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설정이 뭐냐면 이동도 하고 물체들을 건드릴 수도 있는 놈인데 실내는 못 들어와요. 이 뭔 개소리야! 무슨 주술사가 소금을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차고문이 열려있고 현관문이 열려있어도 실내는 못 들어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실내에 들어와서 창문만 막아놓으면 눈 뜨고 다녀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빌런이 있어요? 아니 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이 형편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무서운 형체도 보여주지도 않는 괴물인데 실내로 들어오지도 못해. 그냥 문만 잠그고 있으면 안전해. 이게 무슨 위기감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또 추종자. 이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사람들이 괴물을 마주치면 미쳐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려고 하겠죠. 근데 다 죽어가는데 또 안 죽는 놈들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뭐 사이코 집단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쁜 놈들은 그 괴물을 봐도 안 죽고 추종자가 돼서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서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착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괴물을 보면 죽게 되는가? 그럼 착하고 나쁘고의 기준이 뭐예요? 응? 착한 사람들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존 말코비치라는 배우가 맡은 그 역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면 괜찮고 괜찮지 않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지대, 산드라 블록이 안전지대로 가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한 이틀 가까이를 강을 타고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안전지대가 있다 그러는데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곳이죠. 근데 가보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냥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시각장애 학교 건물입니다. 사람들만 많아요. 뭐 새들이 많다고 하는데 새 얘기도 이제 이 얘기 끝나고 다시 해드릴게요.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발각되기도 쉽고 추종자들이 들어왔을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산드라 블록은 안에서 눈을 뜨고라도 다니죠.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추종자들이 들어와서 총을 쏴댈 때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대부분 다 노약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식량도 빨리 떨어지고.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곳을 밑도 끝도 없이 안전지대라는 말 한마디에 애들과 자기 목숨을 걸고 이틀이나 강을 타고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다? 설득력이 약하죠. 그 다음에 새 얘기도 할게요. 이 영화가 버드박스라는 것만 봐도 새가 지니는 의미성을 감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주제의식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채실 수가 있죠. 일반 관객들도. 영화의 이 새는 마치 괴물이 오는 걸 알려주는 센서 역할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괴물들이 싫어하는, 괴물을 막아주는 존재인 것처럼 약간 뉘앙스를 풍기다가 끝이에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산드라 블록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 3장, 버드박스죠, 제목처럼. 3장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산드라 블록이 그 새 박스를 억차까지 가져가려는 게 설득이 되려면 새들이 있으면 괴물이 다가오지를 못한다든지, 새들이 울어대면 괴물이 도망간다든지,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서의 새들의 역할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해준 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근데 전혀 없어요. 새들이 있어도 추종자도 들어와서 새를 그냥 냉장고에 넣습니다.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새가 있다고 그래서 행동에 전혀 제약을 받질 않아요. 새가 없을 때도 실내는 못 들어왔어요. 괴물은. 새가 있으나 없으나 실내로 못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새를 산드라 블록이 악착같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그 안전지대라는 곳에 가서 새들이 천장으로 날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주제의식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새장 속에 갇힌 새라는 의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새장이 어떻게 건물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거 밖에는 뭐 별로 이렇게 새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낼 게 없는 거죠. 뭐 자유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약해요. 설정도 그렇고. 산드라 블록이 너무 웃긴 거는 후반부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거지로 새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막 대사를 합니다. 애들한테. 이게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상황 속에서 관객들이 그렇게 느껴야지, 그걸 막 말로 새는 의미가 있는 존재야, 알겠어? 이 새에 내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뭐 하는 투로 이렇게 대사를 막 치는데, 그게 관객에게 감동을 주지도 않거니와 생뚱맞다는 거죠. 연출이 잘못된 거예요. 각본도 잘못된 거고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수잔 비에르 누님이 연출력을 좀 인정받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 다 성공하진 못하겠지만 이건 좀 수준이 너무해요. 너무 한다고요, 수잔 비에르 누님. 에? 너무 하다고요? 너무. 에?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에?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에?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거 그냥 일반 관객들도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저 뭐지? 왜 저래? 왜 못 들어가? 왜 쟤는 안 죽지? 동생은 두 사람 둘 다 눈 뜨고 있는데 동생만 걸려요? 산드라는 안 걸리고? 그리고 이동하는 존재잖아요. 이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동할 동안 다가와서 눈에 마주치지 않을 동안은 외부에서 눈을 뜨고 있어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듯 하면은 밑에를 문다든지 해서 잠깐의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눈만 뜨면 마치 당장 큰일 나는 듯이 그렇게 연출을 해놓고는 안 맞는 장면들이 자꾸 나와요. 네? 안 맞는 장면. 존재가 막 뒤에서 쫓아올 때는 벗고 뛰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다라기보다는 연출이 엉망인 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꼭 이런 영화들 보면 어떤 집단이 등장하고 거기에 꼭 그 이기적이거나 멍청하거나 부정적인 인간들이 꼭 들어가게 마련이죠. 왜냐면 일치단결하면 영화에 위기가 없으니까 꼭 이런 인물들을 꼭 한두 명 집어넣어서 그 안에 위기를 발생시키게 하죠.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존 말코비치 같은 사람이 되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죠. 근데 이런 사람으로 해서 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대화들로 이 영화가 채워져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 전혀 영화에 도움이 안 되는 개인 사적인 대화들. 거기서 눈이 맞아서 섹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남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두 사람의 철없는 행동으로 괴물이 뭐 들어오게 됐다라든지 어떤 위기에 처했다라든지 이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교차 편집하고 이러니까 산만해지죠, 영화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죠. 캐릭터를 전혀 못 살린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를 못 살리는 영화의 특징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한번 이 영화의 장면이나 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는 대사가 없어요. 네. 캐릭터를 못 살렸기 때문에, 인상 깊게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사나 장면이 없습니다. 네. 연출을 못했다는 거죠. 주제의식을 살리지도 못했고, 이 공포나 서스펜스물로써 사람들의 공포감을 심어주지도 못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 예, 2점. 그나마 넷플릭스 영화니까 뭐 만원, 12,000원 내고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행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오줌이 마렵다. 그러면 악착같이 오줌보가 터질 때까지 참는 영화가 있고, 그냥 부담없이 갔다 오면서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영화가 있죠. 바로 이 영화가 그런 영화입니다. 산드라 블록 누님, 말코비치 형, 뭐 배우들이 다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필모그래피에 흠으로 남을 영화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 정말 졸작입니다. 졸작이에요. 여러분 굳이 보셔도 되는데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반도 못 따라가는 영화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재밌고 스릴이 넘칩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보세요. 괴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못을 밟았다든지, 근데 소리를 지르면 내가 죽으니까 바로 근접 거리에서 괴물과 서로 술래잡기 하는 게 얼마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줍니까, 관객들에게.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이 영화에는. 굳이 눈을 가리는 이유도 모르겠을 정도로 설정 자체가 너무 엉성해요. 엉성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엉성한 설정과 전혀 캐릭터를 살리지 못하는, 존 말코비치도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추종자에게 죽어요. 그냥 뭐 위기를 발생시키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한 악역으로 등장을 한다든지, 뭐 반전을 해서 위기를 좀 철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결국 주인공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반전의 묘미를 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소모되고 맙니다. 산드라 블록 누님도 이게 조금 영화가 각본이 엉성해서 그런지 연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는 장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울면서 애들에게 얘기하는 장면도 왠지 억지로 좀 눈물을 짜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기계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각본이 형편없고 설정 자체가 엉망이니까 배우도 거기에 몰입을 못하는 거죠. 동화가 되질 않으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모성애라는 부분도 건드려져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영화가 너무 설정이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되게 감동적으로 찡하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모성애를 선택하는 과정이나 새를 가져가서 그 안에서 희망을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관객들에게 되게 찡한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지 말고 봐야 될, 본다면 굳이 기대하지 말고 봐야 될 영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이 영화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연인들과 차라리 이 영화를 보지 말고 뭐 범블비를 본다든지 아쿠아맨을 본다든지 마야광을 본다든지 훨씬 더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영화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버드 박스,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안 쓰는 이유는 씹기 때문에, 오늘 많이 씹었기 때문에 더더욱 동영상을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씹었잖아요. 이렇게 수잔 비에르 누님 많이 씹었잖아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난 영화, 적어도 이렇게 개판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영화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화 버드 박스 리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세요. 리뷰손입니다. 영화를 왜 이렇게 입자로 만든 거야? 사람은 말이야, 우습게 봐도 이분 이게 이게 무슨